연기의 신 이병헌. 그도 충무로 쪽박 배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첫 4편을 말아먹고 5번째에 겨우 성공해 최초를 써내려 갔죠. 이병헌을 영화의 세계로 안내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TV 앞에 앉아 토요 명화와 주말의 명화를 시청했죠. 영화광이었던 아버지는 배우들의 정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보는 영화는 정말 재밌었죠. 하지만 이병헌은 자신에게도 연기 재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꿈이 없어 장래희망이 확실한 친구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죠. 자신이 잘하는 건 팔씨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교 재패는 물론 웍질로 전완근이 단련된 중국집 사장님들을 이기고 건설업 하시는 아버지의 직원들을 이기니 팔씨름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죠. 때마침 MBC에서 전국 팔씨름 대회가 열려 유명해질 기회라고 생각한 이병헌은 출전을 결정했습니다. 덩치를 자랑하려고 민소매 하나만 딱 입고 대회장에 도착했죠. 대망의 첫 경기, 상대는 자신보다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휘슬이 울리자 백전백승 이병헌은 한 방에 졌습니다. 그렇게 팔씨름의 꿈은 산산조각났죠. 목표를 잃은 이병헌은 그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불문과에 입학해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분이 입영 원서 대신 KBS 공채 탤런트 원서를 손에 쥐어주셨죠. 평소 너는 배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결국 등 떠밀려 오디션을 봤죠. 연기를 해본 적 없었던 이병헌이 첫 대사를 내뱉는 순간 오디션장은 웃음 참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기는 태권도를 준비했으나 앞 지원자가 발차기를 하다 착지를 잘못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바람에 봉인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 댄스를 쳐 합격했죠. 데뷔작은 고아 출신 입양아의 삶을 그린 드라마 아스팔트 내 고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비중 있는 조연, 진우 역을 맡아 동기들의 부러움을 샀죠. 첫 촬영이 끝나자 정의령 PD는 이병헌에게 차렷 자세를 시키고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 앞에서 한 문장을 복창하게 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의 데뷔작이자 은퇴작이다. 복창은 촬영을 하는 몇 달간 계속됐죠. 이병헌은 촬영장 나가는 것이 무서워 가위에 눌릴 정도였습니다. 첫 작품부터 갖은 수모를 당한 이병헌은 이듬해 대학생들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 내일은 사랑의 범수 역으로 KBS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청춘 스타로 떠오릅니다. 수려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은퇴작은커녕 히트작을 줄줄이 찍어내기 시작했죠. 이병헌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이 일본 NHK에 방영돼 돌풍을 일으켰죠. 아름다운 날들은 한국 가요계를 무대로 복잡한 가족사에 얽힌 이복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병헌은 음반업계 마이더스의 손, 민철 역을 맡았죠. NHK는 초특급 한류 열풍을 몰고 온 겨울연가로 한국 드라마의 위력을 확인하고 후속으로 아름다운 날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날들은 대박을 쳤고 이병헌은 한류 스타 4대 천왕, 변사마로 떠올랐죠. 이병헌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한국인 최초, 전세계 배우 최초로 진행한 도쿄돔 팬미팅에 42,000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증명했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경력과는 달리 이병헌의 내면은 병들어갔습니다. 건설업에 몸담고 있던 아버지가 IMF 외환위기로 사업에 실패하자 충격을 받아 돌아가시고 그 빚은 고스란히 이병헌에게 남겨졌죠. 지금까지 이병헌은 출연작을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광고도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했지만 이젠 그럴 수 없었습니다. 로보캅 의상을 입고 학습지 광고를 찍었고 나이트클럽 행사도 뛰었죠. 불철주야로 일해 3년 만에 10억 원가량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날들 촬영을 끝낼 무렵
혼자 화장실만한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긴장된 일이 끝난 후 오는 몸살 감기처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라는 용어를 쓰지 않던 때라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죠. 이병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이 나에게 정말 좋은 배우가 되라고 이런 묘한 상황을 줬나 보다. 이 가슴 떨림, 심장이 폭발할 것 같고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을 나중에 연기로 표현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초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이병헌은 당대 최고의 TV 스타가 됐죠. 도박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오리는 19세 이상 시청가임에도 평균 시청률 37%, 최고 시청률 47.7%를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리는 실존 인물인 프로 갬블러 차민수를 모델로 천재 도박사의 인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병헌은 주인공 김이나 역을 맡았지만 고스톱도 못 칠 정도로 도박에 흥미가 없었죠. 자세한 규칙은 몰라도 도박판의 긴장감과 박진감을 살리기 위해 월드포커 챔피언십 테이프를 수십 개 보며 도박사들의 눈빛과 손놀림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SBS 연기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죠. 드라마에서 정점을 찍은 이병헌의 야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버릇처럼 나는 영화배우이며 언젠가 국제영화제 무대에 서보는 게 꿈이라고 말하곤 했죠. 안방 극장을 점령한 덕에 영화 캐스팅 또한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런어웨이, 그들만의 세상, 지상망가 등 쉴 새 없이 영화를 찍었죠. 스크린 데뷔작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제작 발표회에선 꿈에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껏 무게 잡으며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병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빵 터뜨렸죠. 영화를 찍는다는 게 너무 행복한 나머지 남들 몰래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30번씩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병헌의 마음과는 달리 흥행 성적은 처참했죠. 그 당시 충무로에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3-4번. 4편이나 망한 이병헌은 겁이 났죠. 충무로에선 방송국 공채 출신의 드라마에나 적합한 탤런트, 흥행 부도수표 이병헌을 쓰지 말라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5번째 기회가 찾아왔죠. 강원도 산속마을의 산리국민학교에 다니는 늦가기 초등학생 홍연이 새로 부임한 총각 선생님 수아를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내 마음의 풍금에 캐스팅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병헌은 작품을 보는 시각을 바꿨죠. 그 전에는 캐릭터만 보고 출연했다면 이제는 이야기와 영화가 주는 정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풍금은 소나기 같은 단편 느낌의 시나리오가 예뻐 출연을 결심했죠. 사내다움에 대한 동경이 있어 주로 터프가이, 바나나 등의 배역을 해온 이병헌은 수아 역을 맡아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선생님으로 변신했습니다. 선생님 이미지를 만들려고 꾸준히 하던 운동도 끊고 영화의 시대적 배경을 위해 하루 종일 집안을 뒤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킷을 찾아 입었죠. 이병헌은 예쁘고 따뜻한 영화에 맞춰 물 흐르듯 감정에 젖어들었고 내 마음의 풍금은 연기력 호평 및 35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영화배우로서 이병헌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흐름을 탄 이병헌은 6번째 영화에서 대박을 터뜨렸죠. 이병헌의 배우 인생 전환점을 만든 작품은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남북한 초소병들의 우정과 비극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병헌은 국군 병장 이수혁 역으로 등장했죠. 이수혁은 가장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었기 때문에 캐릭터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상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감을 잡았죠. 이병헌은 평범함을 연기하는 것이 특별한 캐릭터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는 것과 캐릭터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주제의식과 장르적 재미를 모두 잡아 평단의 찬사와 580만 관객을 달성하며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열었습니다. 이병헌은 드디어 시상식에서 흥행배우 이병헌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었죠. 공동경비구역 JSA의 성공 이후 이병헌에게 들어오는 시나리오들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김지훈 감독은 작은 실수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냉정하고 차가운 킬러를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단연 이병헌밖에 없다며 달콤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발탁했죠. 달콤한 인생은 보스 애인의 바람을 묵인하는 선택으로 하루아침에 조직 전체와 전쟁을 하게 되는 남자 김선우의 운명을 담은 액션 누아르입니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 고생하리라 예상했지만 상상 이상이었죠. 한겨울에 물에 흠뻑 젖은 채로 12시간 동안 천장에 묶인 채 맞아야 했고 생매장 장면을 찍다 진짜 생매장 될 뻔했으며 비가 오는 장면을 위해 14일간 100톤가량의 물을 셔츠 한 장 차림으로 맞았습니다. 촬영을 하는 3개월이 3년 같았죠. 죽도록 고생한 끝에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춘사국제영화제 백상예술대상 나무주연상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미세한 표정의 변화와 절제된 몸짓으로 독보적인 연기 스타일을 완성하며 대체 불가능한 배우임을 증명했죠. 달콤한 인생은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이병헌은 처음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이는 할리우드까지 이어졌죠. 미국 거대 에이전시 CAA의 제니 롤링스는 칸 영화제에서 달콤한 인생을 보고 이병헌의 연기에 매료돼 미국 활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병헌의 인기가 보장되는 한류 스타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했죠. 영화라는 산업의 시작점이자 본고장인 할리우드에 섞여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리우드 데뷔작은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이었죠.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은 전세계 최정예 특수요원 군단 지아이조와 최첨단 무기로 인류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집단 코브라 군단의 대결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이병헌은 코브라 군단의 스톰 섀도우 역을 맡았죠. 첫 작품부터 제작비 1억 7,500만 달러의 대작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던 건 도쿄돔 팬미팅 DVD 덕분이었습니다. 출연을 위해 스티브 소머즈 감독에게 자신의 대표작을 보냈는데 감독은 매니저가 혹시 몰라 함께 보낸 도쿄돔 팬미팅 DVD만 보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이병헌을 캐스팅했죠. 이병헌은 할리우드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의상 피팅을 하러 갔는데 하얀 전사복에 눈만 뚫린 복면, 양팔에 칼을 차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현타가 왔죠. 전대무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력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겠다는 조바심이 들어 무릎 꿇고 못하겠다고 말하려 감독과 프로듀서에게 면담을 요청했죠. 하지만 이병헌은 할리우드에서 아무도 모르는 신인이었습니다. 신인이 배역을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하는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선택받는 입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얼굴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했습니다. 주연 자리만 차지해왔던 이병헌은 처음으로 조단역의 서러움을 느껴봤죠. 새벽 4시 반에 기상해서 6시에 녹화장에 도착해 9시간 대기를 하고도 촬영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높았죠. 이병헌은 영어 이름이 없어 본명으로 활동했는데 외국인들은 이병헌의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해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봐 겁먹고 동료 배우들이 가까이 와도 딴청을 피웠더니 병은 왕자병이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죠. 이병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할리우드 데뷔는 아니었지만 족적은 확실히 남겼습니다. 액션은 물론 강렬한 눈빛과 내면 연기를 보여주며 동양에서 온 무술인이 아닌 배우임을 각인시켰죠.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은 개봉 첫 주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전세계 흥행 수익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병헌은 아시아 시장 성공 주역으로 꼽히며 속편에선 복면을 벗고 출연 분량도 늘어났죠. 이후 사진과 엔딩 크레딧으로 남아 아버지를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시킬 수 있었던 레드 더 레전드. 전설적인 시리즈, 전설적인 캐릭터,
액체 금속 로봇 T-1000으로 분한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아버지가 알면 무덤에서 깨어나셨을 황해에 치는 리메이크작 매그니피센트 7 출연 등으로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관계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 간 첫 오스카 파티 포토존에서 기자들이 사진은 찍지 않고 메모리 카드를 갈아 쥐구멍에 숨고 싶었던 이병헌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 배우 최초 시상자로 초대받아 레드카펫에 등장했죠. 마릴린 먼로, 알파치노 등 전설적인 할리우드 배우들이 핸드 풋프린팅을 남긴 그로먼스 차이니즈 극장 앞마당에도 아시아 배우 최초로 손 발도장을 남겼습니다. 단지 몇 편의 영화로 할리우드 대스타가 되는 거짓말 같은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밑바닥 경험을 한 이병헌은 항상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는 한국 팬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와 선택한 작품은 광의 왕이 된 남자였습니다. 광의 왕이 된 남자는 역사가 폭군으로 기록한 비운의 왕 광해와 똑같은 외모는 물론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흉내도 완벽하게 내는 천민 하선이 왕 노릇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병헌의 첫 사극 1인 2역 도전이었죠. 쉽지 않았지만 두 인물을 각자 다른 기분으로 연기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차이를 둘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종횡무진 누빈 덕에 광대 하선의 코미디, 예민한 광해의 서스펜스, 중전가의 멜로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폭넓은 연기력을 증명했죠. 광의 왕이 된 남자는 1230만 관객을 돌파했고 이병헌은 1000만 배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병헌의 경사는 끊이지 않았죠. 2013년 배우 이민정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해 이병헌은 장기 해외 촬영으로 한 차례 이별을 겪기도 했지만 극복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배우 커플답게 프로포즈는 영화관에서 했습니다. 이병헌이 직접 연기와 연출을 도맡아 만든 영상을 준비했죠. 레드 더 레전드 시사회에서 이병헌이 영화 끝나고 화장실 가지 말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는 바람에 눈치 900단 이민정 배우는 이미 알았음에도 감동받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결혼 후 이민정 배우는 이병헌 저격수로 활약하며 유쾌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사생활 문제가 터지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마음은 풍금 이후 전도연과 16년 만의 재회로 기대를 모았던 협력 카레 기억은 논란 속 침몰했죠. 싸늘한 대중의 마음을 돌린 건 결국 이병헌의 연기력이었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최초 900만 관객을 돌파한 내부자들로 연기로는 깔 수 없다라는 말이 생겼죠. 내부자들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들에게 배신당한 깡패가 검사와 손을 잡고 반격하는 영화입니다. 이병헌은 복수의 칼날을 가는 정치 깡패 안상구 역을 맡았죠.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야기는 좋았지만 안상구는 재미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이병헌은 미친듯이 몰아치는 영화 속에서 안상구를 통해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자고 우민호 감독에게 제안했고 현장에서의 조율로 어둡고 무거운 영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모히또 애드리브와 모텔 화장실 통유리 장면은 이병헌의 아이디어였죠. 이 같은 노력이 더해져 안상구는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로 변했습니다. 이병헌은 내부자들로 10위권 앙에 등극하며 논란을 잠재우고 배우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죠. 나이차 또한 연기력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병헌은 9년 만에 안방 복귀작으로 미스터 선샤인을 선택했죠. 미스터 선샤인은 자신을 버린 조국에 돌아온 노비 출신의 미 합중국 해병대 대위 유진 초이와 조선을 지키려는 사대부 가문의 영예 고해신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김은숙 작가와 이병헌, 김태리 배우 만남으로 주목받았지만 두 배우의 20살 나이차로 방송 전까지 논란에 휩싸였죠. 이병헌은 유진 초이 역으로 출연해 사랑하는 여인의 길을 묵묵히 지지하는 한 남자의 숭고한 사랑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최고 시청률 18.1%를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명작 드라마로 회자되고 있죠. 이렇듯 탄탄한 연기력과 일찌감치 진출했던 할리우드 경험은 K 콘텐츠를 향한 세계의 물결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노져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면을 쓴 게임 진행자, 프론트맨으로 특별 출연했던 오징어 게임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메가히트를 치자 제작된 시즌2에선 가면을 벗고 오영일로 직접 게임에 참여했죠.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과 프론트맨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병헌은 게임의 모든 규칙을 알고 있는 프론트맨, 전직 경찰 황인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게임 참가자 오영일, 공정하는 세 인물을 장면마다 비율을 달리하며 연기했죠. 시즌2 공개 이후 전세계 시청자들과 언론들은 이병헌이 출연했던 할리우드 영화들을 언급하며 주목했습니다. 싸이도 BTS도 없던 시절 맨땅에 헤딩하며 할리우드 진출을 했던 이병헌은 한국 동료들과 함께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찍은 한국 작품으로 엄청난 환대를 받아 감개무량했죠. 넷플릭스 누적 시청수 2억 6,520만 회로 4년간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기록을 3억 회로 갈아치운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K-팝 데몬헌터스였죠. K-팝 데몬헌터스는 K-팝 인기 아이돌 헌트릭스가 악령에 맞서 노래로 세상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병헌은 저승의 지배자 귀마를 연기했죠. 독보적인 목소리로 무시무시한 귀마를 표현해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LA에서 열린 K-콘 LA 2025 오프닝을 맡은 이병헌이 귀마 역으로 빙의한 순간 야유가 쏟아지며 빌런으로서 극찬을 받기도 했죠. 이병헌이 출연한 K-팝 데몬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넷플릭스 영화 및 시리즈 부문 동시 1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작품이라면 장르도 플랫폼도 역할도 가리지 않는 미친 성관을 가진 배우임을 입증했죠. 다 이룬 이병헌은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에 만족하던 회사원 만수가 갑자기 해고된 후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다시 한번 세계로 나아갑니다. 박찬욱 감독과 3몬스터 이후 21년 만에 세 번째 호흡을 맞춘 작품이죠. 개봉 전부터 토론토 국제영화제 국제관객상 수상,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 개봉 후 쏟아지는 극찬 세례에 합류해 어쩔 수가 없다 N차 관람을 하러 가야 하는 저는 이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